반갑습니다. 손창용 쌤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자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직무발명보상금 범위를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원래 300에서 500으로 확대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0만 원 공제되던 부분을 15만 원으로 공제를 해주되 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공제 한도나 대상은 동일합니다. 근데 주택 요건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에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자, 이 5억 원 이하로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보면 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본문에서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자, 18년도 이전에 차입했던 부분은 기준시가 4억 원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19년도에 차입한 거는 5억 원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자, 6세 이상의 자녀에서 7세 이상의 자녀로 조정을 하면서 7세 이상 자녀 중에서도 만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은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9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0세부터 그러니까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동일한 조건일 때 작년도에 2018년도의 근로소득과 2019년도의 근로소득 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지 차이가 0세부터 6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로 따진다라고 하면, 자, 한 명일 때와 두 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조건일 때 19년도에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액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를 7세 이상 자녀, 즉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을 포함하되 7세 이상 자녀로 범위가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원래 2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해주는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다음 달 1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2019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내용을 제가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20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4분기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은 1월 말까지 20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그 다음에 가산세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면 0.5%, 3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도 상용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였는데 이 부분도 2019년도 12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고요. 적용 시기는 2019년도 1월 1일 이후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다음 달 말일까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9년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 근로자에 대한 외국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중에 건설 현장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 감리 업무도 건설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설계 업무도 포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배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국세청 예규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제외되는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자로부터 지급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의료보험료를 의료보험금을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세청에다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출을 보면 2019년 2월 10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 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면서 그 감면 신청을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신청하는 부분을 원천징수 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즉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자, 부동산 임대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 시기를 보면 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 적용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자, 기존에 그러니까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30% 공제해 주는 걸로 추가했고요.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30%를 공제를 해주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 한도에서도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 미술관을 합쳐서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점,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 기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 뭐 이런 쪽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9% 단일 세율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2년간 50% 감면하는 규정을 5년간 50% 감면해 줍니다. 자, 근데 이 적용 시기를 보면 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8년도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적용받던 분들은 2년간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새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고 적용받는 분들은 5년간 50% 적용된다라는 점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과 공유제 중소기업 경영 성과 세제 지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 상태가 좋아서 영업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10%에 대한 부분을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임원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기존 대상 근로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만 적용되던 부분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도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이 되겠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가격이 3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월세세액 공제 대상 확대 규정은 지방인 경우에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19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세법 기준과 2019년도 12월 달에 세법 개정된 내용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대해서 30%, 당초 세법 개정안에는 40%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30%로 범위가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대해서 당초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추가해서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추가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고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범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원래 반기 근무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월달 근로소득을 7월달에 지급하면 6월달에 지급한 걸로 보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점은 6월달에 제출했는데 7월달에 실제 근로소득 지급할 때 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수정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부분을 그거는 납세 의무자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개정안에서는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만 합니다. 자, 12월 달 급여를 다음 연도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되면 12월 달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20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용근로자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년도 관련되는 부분이 2020년도 1월 달에 제출하는 분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 4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1월 말까지, 20년 1월 말까지. 자,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년 1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 계산 방법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부금을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공제를 하고 2월 된 기부금을 한도 미달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순서를 바꿔서 2월 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당해 연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이 원래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냈는데 한도 초과로 인해서 2월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현행 기준대로 간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에도 2월이 발생이 되고 기존에 2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월된 부분은 공제받지도 못하고 이월되는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계속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과거에 이월된 부분들은 이월에서 공제 적용을 아예 적용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월된 금액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제를 못 받는다면 이월해서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우리 재고자산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거냐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였는데 기존 제도의 이월 공제가 후입선출법 방식이었다면 개정안은 개정된 내용은 그러니까 선입선출법 방식이고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이었습니다.